아침 출근길 두 손을요 주머니에서 빼고 걸어가는 분을 잘 보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아침 쌀쌀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하지만 지하철역 주변 어색하게 장식한 산수유 목련, 참 그런 불편함 아랑곳 않고 봉긋 피어올린 꽃봉오리 꽃망울 보면서 봄이 오긴 했나보다 마음의 여유를 얻기도 했습니다. 저희 이슈앤피플엔 봄꽃과도 같은 두 분이십니다. 매주 목요일 스튜디오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먼저 정우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신경미 전 의원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 의원님, 선거가 좀 이런 거군요. 뭔가 이렇게 막 더디게 가다가요 또 갑자기 한꺼번에 확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이종섭 대사 오늘 아침 일찍 귀국했고요.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순번 역시도 밤에 확 조정하더라고요. 의원님, 국민의힘의 당정 갈등 이제 봉합이 된 겁니까? 서둘러 덮은 거죠. 서둘러 덮었는데 어찌됐든 그 황상무 이종섭 대사 문제를 정리한 것까지만 했었어도 사실은 지금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예. 거기다 또 갑자기 비례대표 순번 조정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그것도 일단 덮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거 후에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폭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거 상황인데 일종 적전 분열 같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보수 지지층을 걱정하게 만든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예, 신현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말씀에 동의해요. 급작하게 덮긴 덮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덮은 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될 거거든요. 예. 이종섭 대사 건도 지금 미봉이고요. 비례순번도 일단 덮긴 덮었는데 제가 어제 호남을 다녀왔는데 호남에서 예. 분위기 좋지는 않아요. 물론 호남에서 많은 표를 국힘당이 얻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호남이 이제 비례를 구걸하는 수준까지 됐느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봐서 호남에 또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 분들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는 황상무 수석 건은 돌발적인 사건이에요. 예. 그건 황 수석이 평소에 갖고 있던 얘기를 불쑥한 거기 때문에 돌발 사건이니까 이건 그냥 오래 끌 일 아니고 바로 처리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좀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예. 그것도 좀 악재인데다가 이종섭 대사 건은 오늘 갑자기 급거 귀국함으로써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계속해서 여진이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귀국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비례순번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봉으로 몇 개를 지금 갈아 끼워서 타이어 바꿔 끼듯이 한 2개 정도 바꿔 낀 건데 앙금이 남죠. 큰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좀 잠깐 그 범위를 좀 줄여보면요. 어제 오전에 말입니다. 신 의원님. 어제 오전만 해더라도 황상무 수석 사회 수용했다. 이종섭 대사 귀국 입장을 그 유세 현장인가요? 그 총선 선거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얘기하면서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후에 이철규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그렇죠. 사천 얘기를 꺼내서 아니 지금 이철규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철규 위원장은 바로 직전에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당에 조금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온 지 지금 몇 주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철규 위원장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고요. 이번 그 비례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본인의 얘기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윤심을 반영하는 몇 가지 일들이 또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황상무 이종섭 2개의 파동을 눈앞에 두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전개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들이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종섭 대사나 황상무 수석과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예. 호주 대사는 이 외교부에 지금 150개 정도 되는 공관장이 있는데 이 공관장이 다 그냥 똑같은 공관장이 아니고 급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주 대사는 1급 정도가 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급이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장관도 굉장히 유력한
굉장히 또 장관급 안에서도 예. 급수가 있는 장관, 국방장관이 간 거기 때문에 1급이면은 무슨 중앙부처의 뭐 실장, 뭐 실장급인데 차관보 뭐 네, 이런 그러면서 뭐 거겠네요. 이제 뭐 방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하는데 일단 납득이 되질 않고요. 그리고 회의도 지금 명분으로는 회의로 해서 이렇게 급과 귀국하는 형식을 취했지만은 회의도 사실은 이 회의는 꼭 대사가 본국으로 와서 해야 되는 회의도 아니고요. 지금 미봉을 한 흔적이 있고요. 애시당초에 이 문제를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잘못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았고 만약에 한 것이 드러났으면은 바로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끌었어요. 이러면서 아마 국힘당 내부 지지자 내지는 중도층들이 아유 이거 강서구청장 선거 때 반성했다고 그러더니 하나도 바뀐 게 없네라는 느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 지금 여권이 주장하는 야당 심판론을 뭉개버릴 수 있을 정도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권 심판론이 확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져나가면서 현재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정권 심판이 부각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그게 야권의 노력으로 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냥 튀어나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어찌됐든 황상무 수석 사표 그리고 이종섭 대사가 어쨌든 자진 귀국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보수 지지층의 우려를 좀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추락하는 중도 지지율을 일단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고나 예.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이철규 의원이 등장함으로써 아마 본인은 자신을 대통령의 메신저라고 폄훼하고 예. 또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자신이 개입하려 했다는 그러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억울하고 오해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재선인가? 그런데 아무튼 지금 중앙정치와 선거공학을 안 되면 지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야죠. 내부에서 이걸 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마치 또 이 문제로 지금 당이 콩가루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이 갑갑해. 본인도 물론 억울하겠죠. 그런데 비례대표는 말입니다. 예. 언제나 선거 때마다 자기가 그 소위 당선권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걸로 생각이 들고 당선권 밖에 있거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비례대표 공천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비례대표라는 게 그 예. 사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합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부에서 의사 조율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문제고 또 예. 요번에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그 반발하는 배경에는 사실 비례대표와 관련해 가지고선 예를 든다면 당직자 배려가 부족했다라든지 특정 의원이 2번 지금 공천을 받는 상황이 됐다라든지 그렇죠. 빌미를 준 쪽은 또 한동훈 지도부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용해인 의원을 지금 2번 비례대표 주는 형태가 돼가지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걸 한번 문제 삼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지? 예를 든다면 그 김예지 의원 굉장히 그동안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다른 의원이 하지 못하는 말에 대해서도 예. 정의의 관점에서 얘기했고 또 의정 활동을 잘 했습니다. 그렇게 잘한 의원들은 꽤 많아요. 예. 그동안의 비례대표 중에. 그런데 원칙이라는 게 있다면 예. 그리고 상대가 빌미를 삼을 만한 거는 안 하는 게 맞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더 이상 문제되면 안 돼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도 지금 이종섭 변수가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런데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갖고 어저께 이제 각 대학에 배정할 그 의대생들을 정했는데 예.
이게 어떤 순기능을 할지 아니면 또 역풍을 불지에 대해서 지금 예상이 안 돼요. 처음 있는 일이라. 예. 그래서 그런 그 부담을 안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정부가 안정적인 그러한 그 의회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을 하겠다 한다면 지금은 정말 총력을 기울여도 지금 부족할 판이라는 것이죠. 의원님. 그런데 그렇게 총력이 그렇게 다 아는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조금 2024년도 총선 하시는 분들은 좀 아마추어라고 보시는 거 보니까. 네, 저는 아마추어라고 봐요. 보면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정치 처음 해보셨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막 이철규 의원은 지금 수도권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다가 비대위원들도 다 처음 들어와 앉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정치라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속된 용어로 그냥 개판 같다고. 예. 근데 여기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은 대통령께서는 예.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는 안 됐던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뭐 다 지난 얘기예요. 또 뭐 중원부원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현 상황 어저께만 하더라도 오전에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국민의 우려를 받들어서 지금 황상무 자진 사퇴했고 이종섭 들어옵니다까지 해서 끝났어야죠. 여기서 갑자기 뽕망치처럼 이철규 의원이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것도 또 아쉬워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수도권에서 뛰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뭐 정말 미치고 팔짝 뛴다 그럴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비례 가지고 제가 한 말씀하면 비례는 항상 이 라인업을 순번을 매겨서 쭉 하면은 항상 시끄러워요. 어느 당이나 역대 시끄러워요.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당 내에서 조정을 하느냐라는 건 정치적 기술이죠. 예. 근데 그걸 이렇게 바깥으로 요란하게 이처럼 요란하게 하는 경우는 또 좀 드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나 다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하고 예. 이 조금 요즘에 좀 여론조사가 국힘당이 잘 나왔잖아요. 예. 좀 자만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윤 그 대통령실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에러를 지금 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종섭은 그렇게 안 했어야 되고 황상무 수석 문제 나오면은 즉각 조치했어야 되고 의대 파동도 이렇게 키울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화물연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배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말로만 국민의 뜻을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두 분께서 그 수도권 민심 또 여론조사 얘기했으니까 조금 잠깐 여론조사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요. 지난 12일에서 14일 전국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였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사에서요. 서울의 3월 2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직전 조사는 45%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5%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자, 정 의원님. 아무리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이런 결과 나오면 서울에서 총선 뛰시는 분들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지금 이게 선거라는 게 유권자들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희는 머슴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유권자분들 앞에서 머슴처럼 행동하는 1년 365일 중에 몇 안 되는 그 날짜 이게 지금 선거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권자들은 정말 주인 대접을
받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유권자들이 어떤 심리적 상황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말 진인사 대천명의 각오로 사력을 다하고 이제 공중전에서 예. 지금 대통령,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3주 남은 상황에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가 보니까 선거 끝나고도 엄청 싸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선거 끝나고 뭐가 되든 각자 하시고 예. 그러나 지금은 선거에 있어서는 각자가 어쨌든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공통의 이해라는 것은 어찌됐든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들의 머리로 안 되면 예. 머리가 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도 좀 물어가지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금 보세요. 민주당에 이재명 사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박용진이 그 후보를 난도질하는 거를 넘어서 지금 심지어는 고 노무현 대통령 그들이 민주당 당사에 늘 사진을 걸어놓고 추앙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 아닌 그런 막말을 한 사람도 친명입니다 하면은 지금 후보로 공천하잖아요. 오늘 언론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 그 박용진을 꺾고 올라온 민변 출신 조수진 변호사 성범죄자들을 변론한 것도 모자라 임금체불 사업주도 변론했다. 이것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 그리고 여성 단체에서도 지금 비판하고 나서는데 이런 게 다 묵살돼요. 묵살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다 그냥 밑바닥에서 저절로 그냥 이렇게 덮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심판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이거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지만 과연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리더가 돼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국민의 힘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나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선거를 다 이겼는데 이런 조그마한 선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작은 선거가 훨씬 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한 번 불어가면은요. 그건 며칠 상관해도 확확 바뀝니다. 이 수도권 선거라는 게 1,000표에서 많아봐야 3,000표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몇백 표 가지고도 승패가 갈리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박했으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며칠 안에 벌어질 일들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한 발 한 발 하루하루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큰 선거 이겼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순간에 너무나 많은 큰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짐작이 듭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 정 의원님께 드려야 되겠군요. 이게 보수의 정치가 발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니까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집권 여당에게는요.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대통령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입니까? 아니면 후보 자신입니까? 이 선거를 쥐면은요. 누구 책임론이 가장 불거질까요? 그걸 질문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좀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선거의 결과가 나쁘면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서 선거 결과가 좋으면 대통령이 잘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인식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식이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역설적인 건데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도드러져 보이는 역할이 아니라 선거 때까지 좀 뒤에 계셨으면 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종섭 변수 때문에 그냥 앞으로 그냥 훅 나와버린 결과가 돼버렸죠. 역할이 중요한데 보이면 또 안 되는 그런 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사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옆에서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조국의 등장이에요. 자기는 무슨 뭐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데 솔직히 아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저렇게 나서서 국민들 앞에서 저럴 자격이 있나 싶은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제 잘못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큰 잘못을 했으니 이거는 제가 뭔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국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에 먹힌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 역할론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를 주도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쯤에서 국민들 의견이 이러시면 제가 이런 부분을 고쳐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역할이래야 돼.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 힘으로서는 이미 이렇게 운동장이 이렇게 지금 휘청하는데 예. 그걸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권에서 했어요. 누구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이 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국면을 전환도 지금 아주 크게 전환해요. 예컨대 예. 아까 이철규 의원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그러한 일련의 갈등 상황이 앞에 이슈를 또 덮었으면 모르겠어요. 앞에 이종섭 이슈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또 여기서 또 해가지고 이슈가 더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뭐 당정 수평 관계 이런 고상한 게 아니라 아주 콩가루구만 이렇게 되면은 더 실망이 커지니까 지금 3주 남은 상황에서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이제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한다면 당사자들은 그저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예. 정치를 뭐 정치공학 하시는 이유를 오늘 정말 많이 느끼는 하루입니다. 토론 열기 잠시만 시키고 오겠습니다.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현안 살피는 이 시간 스튜디오에는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안이 있어서 이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양양자 원내 대표입니다. 개혁신당. 잠시 후에 2시에 뭐 기자회견 열겠다고 했는데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 의원님, 지금 또 개혁신당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글쎄 이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있는 집은 그래도 뭐가 많아서 서로 싸운다 그러는데 없는 집에선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에 지금 비례대표 공천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안에서 내분이 세게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사실 개혁신당은 길게 봐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그러시죠. 같은데 예. 이 비례대표를 이렇게 공천한다 그래서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또는 자기 스스로가 공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반발을 한다면 결국 양당제의 문제와 뭐라 그럴까 그런 걸 비판하면서 개혁신당을 꾸렸잖아요. 예. 풍찬 노숙의 각오로.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가뜩이나 지금 더군다나 개혁신당이 기대만도 못한 그런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일인가 싶기도 하고 본인들이야 물론 갑갑하고 분해서 그러겠지만 정치라는 걸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 의원님 잠깐이시지만 또 개혁신당과 함께 하셔서 또 이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 일 돌발 사태일까요? 아니면 터질 게 터진 걸까요? 그때 한 정확하게는 11일 네. 그리고 뭐 더 정확하게 정말로 같이 했던 순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한 4, 5일 네. 뭐 이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 당은 이준석 대표를 빼고 나면 정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겁니다. 아무도 결정을 하지 않고요.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뭘 좀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결정을 합시다라고 하면은 잠깐 이준석 대표에게 물어보고 합시다라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별거 아닌 일도. 예.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에 물론 헤어졌죠. 그런데 별거 아닌 일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실무선에서 아니면 그 사무총장급이나 그 밑에 급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합시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 독주라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이제 전현직 의원들도 보진이 돼 있고 꽤 있잖아요. 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고 전현직 의원들도
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은 느낌을 저희가 여러 번 받았어요. 짧은 시간에도. 아마 그것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 최근에도 뭐 여진 때문에 몇 가지 협의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해봤는데 결정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거고 이 양양자 원내대표도 굉장히 개성이 강한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한번 부딪힐 거다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아마 아무래도 회견까지 하는 거 보면 무슨 갈등 국면이지 좋은 일 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는 비례대표의 IT 쪽 인물들이 앞번호에 영입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유를 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라 그러는데 그건 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IT 필요하죠. 그렇긴 하나 그 정당이라는 것이 보세요.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공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뭐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데도 왜 그 말들이 없을까? 그 이유는 어쨌든 뭐 개딸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정치인이 가지는 지지의 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가장 표를 많이 견인하는 사람은 그나마도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름이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은 지금 지역구에서 막 사력을 다해서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또 김종인 위원장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본인도 이제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뛰는데 그래도 개혁신당의 맥을 잇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논리적으로 인정을 받은 천하람 같은 사람을 일단 이번에다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다 각자의 이유는 있겠으나 지금 국민의 힘도 아니고 개혁신당이 저럴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예. 조금 전에 뭐 조국혁신당을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뭐 제3지 얘기 나왔으니까요.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여론조사 살피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요.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남녀 2,02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도가요. 신 의원님 30.2%였고요. 민주당 위성정당이 19.2%였습니다. 자, 이 결과는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이 조국혁신당이 정말 눈부시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가는. 네, 특히 호남 지역도 보면은 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호남 지역 분들은 민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 공천, 지역구 공천을 보면은 정말로 찐명 퍼레이드를 한 거 그리고 굉장히 피가 많이 났잖아요. 예. 여러 사람들을 무리하게 잘라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윤 정권은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 정당을 보니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고 소음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찍어줄 정당이 어딘가를 찾고 있다가 조국혁신당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런 여론이 지금 충분히 반영돼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물론 조국혁신당의 지금 비례순번을 보면 이미 기소된 사람들 또 실형을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라. 이건 부당한 탄압을 사법 탄압을 받은 거다.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내 죄값은 내가 받겠다. 그런데 상대의 잘못 특히 윤 정권 윤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좀 선명한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몇 주 동안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는 이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고요. 예. 현재를 보고 있으면은 조국혁신당의 이 점수는 높은 것이고 이게 만약에 선거에 반영이 된다면은
이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판 자체를 네. 흔들 수 있는.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하고 연대가 될 것이고요. 예. 이제 이 좋은 성적표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은 의석수에도 반영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4.10 총선 이후에 어떤 전국의 흐름 변화에 결정적 변인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30.2%, 더불어민주연합 19.2% 나왔잖아요. 물론 이게 국민의힘에 주는 경고음이 있죠. 합치면은 지금 예. 국민의힘보다 높은 수치, 약간 높은 수치가 나오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이 비례대표 이 수치가 4년 전에는 열린민주당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그게 이렇게 압박감이 덜한데 이게 왜 문제냐. 결국 이제 총선 끝나고 지방선거 있고 대선이 있을 텐데 그럼 좌파 진영의 차기 지도자는 누구냐. 조국이냐 이재명이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비례 지금 여론을 보니까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훨씬 높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당내에 잠재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혁신의 이름으로 전부 진짜 가죽을 홀따닥 벗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민감함을 아니까 벌써부터 심기보자들 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 조국 혁신당 명예 당원 얘기했다가 얼마나 지금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까? 80에 노예한 정치인이 질책을 당하는데 딱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 박지원 후보를 보면 민주당의 당내 정치 구도의 풍향계가 정확하게 읽혀져요.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답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것이 요번 총선에 예. 지금 변수화되어 있는데 총선 후에 그 소위 이념의 왼쪽 진영이 어떤 식으로 분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정 의원님 보수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민주당이 뭐 조국 혁신당이랑 다시 거리두기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하던데 뭐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빵을 들고 오죽하면 몰빵하세요. 아군이 중요합니다. 우군은 중요하지. 아주 대놓고 그 민주연합을 찍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자체가 벌써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그 자신들을 지지하는 층이 예. 단순히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자 그러면서 민주당을 찍냐? 그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지금 확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권력이에요. 정권 심판?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죠. 누가 권력을 장악하느냐 때문에 온갖 레토릭을 지금 막 남발하고 있는데 예. 그중 가장 편리한 레토릭이 정권 심판론인데 그 정권 심판론의 큰 고깃 덩어리를 민주당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윤동 대통령께서 던져주셨다라는 걸 저는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고요.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민주당과 지금 조국 혁신당의 관계 그리고 또 그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표가 권력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처음에는 거리를 뒀다가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조국하고 뭐 전혀 무관한 것처럼 하다가 중간에 손을 잡았다가 지금은 또 약간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렇게 지지도가 높아지면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만약에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조국 신당이 굉장히 괜찮은 성적표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적표를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요. 이 조치가 이제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조국 신당의 성적표가 예상보다 지금 예상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좋아졌다 그러면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일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라는 문제고 이건 결국 권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치열한 권력 쟁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의 얘기와 나중에 총선 끝나고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런 그렇죠. 신 의원님 저기 결국 박용진 의원이요 공천 못 받았고 양문석 후보 죄송합니다. 양문석 후보 막말 논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여건여전히 또 뜨겁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 했어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했거든요. 유권자는 어떤 판단? 이건 뭐 이제 양문석 후보는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고요. 이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건 이제 양해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막말 논란은 이제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기는 힘드니까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거라는 얘기가 맞고요.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지금 민주라는 이름의 절차로 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망한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사실은 좀 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싸울 때 싸웠어야 됩니다. 작년 어느 순간 그게 8, 9월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싸웠어야 되는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보니까 당내 기반이 박용진 의원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 민주라는 이름의 이 절차 민주적 절차라고 하지만 이건 뭐 민주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 절차 속에서 결국은 예상대로 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달려들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예상대로 그렇게 간 거죠. 과연 이게 잘 싸운 건가 하는 반성은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예,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솔직히 바빠요. 각자 생업에. 그러니까 고관여층이 아니면 그거 일일이 국민들이 다 챙겨야 됩니까?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대표를 뽑아줄 테니 똑바로 하라고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박용진 의원은 몇 번이나 지금 경선을 했어요. 마지막에 전략 경선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당원들이 그 지역 당원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권리당원이 70%나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도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고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 전체주의죠. 당 전체주의. 정말 국민이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애초에 그러면은 일반 여론으로 수렴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당의 권리당원으로 딱 특정해서 하니까는 이재명 대표와 거의 한 목소리인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 의중을 살펴가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도 정말 만약에 그 양문석 후보가 한 말을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했다면 그쪽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전체 당원의 의사를 또 물어보겠다라고 버티잖아요. 그 민주당의 전체 당원 권리 당원은 거의 이재명 대표와 뭐라 그래야 되나 거의 그냥 영육이 일체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앤 피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따뜻한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